안녕하세요. 홍순재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악 구치부에서 골증강술과 함께 임플란트를 심은 환자인데요. 연조직 처치를 조금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증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환자분이 오셨을 때 처음 모습인데요. 2016년 4월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OPG 모습을 보시게 되면 지금 40번대 2대 구치가 상실되고 1대 구치 주변에도 고릅스가 많이 와 있는 상태셨고요. 반대편에도 역시 1, 2대 구치가 상실된 상태고 1대 구치 부위에는 뭔가 조금 이상하죠. 발치하고선 워낙 그 골결선부가 커서 고리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뭔가 부골처럼 남아있고 고릅스가 진행된 그런 상태셨습니다. 자, 일단 임플란트를 양쪽에 2개씩 심어야 되는 상황으로 일단 판단이 되었고요. 처음에 오셨을 때 입안 모습이 되겠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고요. 심한 클래스 2에 전방으로 좀 치열이 돌출된 그런 치열을 갖고 계셨습니다. 교환면에서 봤을 때 모습인데요. 지금 이쪽에 그 1대 구치는 치근단 염증 치주염이 심했기 때문에 발치를 계획을 했고, 반대편에는 지금 보시면 좀 이상하죠. 요거는 좀 이따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46번 1대 구치를 발치를 하고 3개월이 지난 후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앞에 치아 소구치 있는 부위에 비해서 많이 함몰이 되어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좀 치조골 증강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2개를 심으면서 동시에 버리칼 오그멘테이션, 레터럴 오그멘테이션을 같이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 사진이 버리칼 오그멘테이션 하면서 임플란트 2개를 심었던 날에 수술 직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그 뼈는 워낙 그 수직 증강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뒤쪽 그 후구치 부위, 어센딩 레이무스 올라가는 그쪽에서 자가골을 채취를 했고요. 그 자가골과 함께 더 그라프트라고 하는 이제 폴사인 오리진의 지노그라프트 머티리얼을 사용을 했고요. 차단막은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날로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게 패시브하게 플랩을 잘 조절을 해서 봉합을 한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2주 후 모습이 되겠는데요. 잘 아물었습니다. 특별히 문제 없이 잇몸은 잘 아물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월 지났을 때 모습입니다. 실밥을 빼고 3개월이 되니까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러운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요. 이제 나중에 이 부위에 2차 수술을 할 때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해서 2차 수술과 함께 각화치은을 만들고 지금 이쪽에 붙어 있는 그 가동성 점막 속에는 이제 머슬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에이피칼로 내리면서 각화치은을 만들기 위한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시행한 후 2주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점은 이 상태였는데 이제 수직적으로 뼈도 만들고 임플란트도 동시에 심었고요. 나중에 각화치은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제 근육에 대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프리진지발 그래프트와 함께 베스티뷸러 플라스트를 해서 베스티뷸에 쉘로우 했던 것도 이제 베스티뷸러 뎁스도 확보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프리진지발 그래프트 1개월 후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제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해서 인상을 체득을 했고 이제 보철물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스타트에 비해서 많이 안정화되고 보기도 좋고 이제 형태적으로 리치의 어떤 함몰된 부위가 완전히 복원되고 연조직도 복원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점을 이제 다시 조금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는데요. 수술 전에 함몰됐던 부위 그리고 수술 직후에 수직 증강술을 하면서 지금 임플란트 2개를 심었던 후의 모습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최종 보철물을 장착했을 때 사진이 되겠는데 이제 앞에서부터의 이 뮤코진지발 정체의 연속성이라든지 각화지은의 확보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치료 전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본 모습이 되겠고요. 엑스레이를 패노라믹 엑스레이 뷰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맨 좌측이 발치하기 전의 상태고요. 중간 사진은 발치하고 나서 3개월 됐을 때의 모습이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수직 증강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2개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리식한 모습이 되겠고요. 이쪽 뒤쪽에 보면 이제 자가골 채취한 부위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보철물을 완성한 것이 맨 우측의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보철물을 넣은 후에 이제 조금 더 추적 관찰을 하면서 22개월 됐을 때 엑스레이 모습이 되겠는데요. 수직 증강한 골은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처음 이 상태에서 골 증강수를 하면서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한 직후에 오서 팬토모그램이 되겠는데요. 이 OPG 모습과 함께 이제 나중에 22개월 됐을 때에 체크한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이 치조정 쪽의 알베올라리지 크레스트 쪽에 리모델링이 되면서 매끄럽게 새로운 골의 연속성이 확인이 되고 있죠. 이때는 수술 직후라 고리식재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나중에는 리모델링이 되면서 이렇게 매끄럽게 잘 수직 증강술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진과 비교해 본다면 많은 변화를 보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자, 반대편 치료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상태가 이런 부골 같은 게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에 이 뭔가 고리식한 부위가 한참이 지났는데도 연조직도 조금 이상한 텍스처가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지금 이쪽보다 지금 반대편 쪽을 먼저 치료를 했기 때문에 반대편 치료하면서 찍었던 엑스레이를 그대로 이용해서 지금 관심 부위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고 있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처음에 이 부골 같은 게 있었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조금 뼈가 많이 이렇게 차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적으로는 고릅수가 많이 일어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2017년 2월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2016년 4월에 오셔서 우측 치료를 이제 다 끝내고 이제 좌측 치료를 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밑에 치아가 없다 보니까 대합치들이 정출돼 있고 치주염도 있고 해서 요 정출된 치아는 부분적으로 조금 교정을 해서 인투루전을 하기로 했고, 그 전에 이제 치주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 26번 같은 경우는 원심 쪽 치근이 조금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부위는 조금 선택적인 치근 절제술 셀렉티브 루트 리섹션을 해서 디스토버칼 루트는 제거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런 치주 치료를 하기로 했고요. 밑에는 지금 보면 뼈가 그동안 많이 이렇게 좀 아물기는 했지만 여전히 연조직도 부족하고 뼈도 함몰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형태를 좀 완만한 형태로 바꿔줘야겠다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 교환면에서 본 사진이 되겠는데요. 처음에 여기 그 발치한 자리에 뭔가 고리식을 했었는데 그게 2016년에 왔을 때 뭔가 이렇게 뻘겋게 보였던 것이 지금 2017년 2월 상태인데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뭔가가 디펙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마우스 플로어에 서브링구얼 글랜드 조직 같은 것들이 발달이 돼서 저렇게 치아가 없는 부위로 이렇게 넘어 들어온 듯한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술할 때는 어려운 요소가 되겠죠. 자, 어쨌거나 수직 증강술을 동반해서 고리식을 하고 뒤에 7번 자리는 임플란트를 동시에 하나 심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에 촬영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뼈 역시 반대편 했던 것과 거의 유사하게요. 오토지너스 본을 뒤쪽의 후구치 부위에서 채취를 했고, 그 다음에 더 그라프트 고리식재 사용했고요. 이쪽에는 PRF를 좀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단막은 에이셀룰라 더말 매트릭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것을 PRF 리퀴드에다 소킹을 해가지고 수직 증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합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매트리스 슈처와 지금 버리칼 매트리스 슈처, 호라이전탈 매트리스 슈처, 그리고 뒤쪽에는 인터럽티드 슈처, 앞쪽에 인터럽티드 슈처, 이렇게 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상태가 이 상태였고, 수술 전 상태, 그리고 수술 직후의 상태인데요. 뒤쪽에 이제 자가골을 채취한 이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쪽 부위에는 워낙 그 디펙트가 컸고, 지금 하방에 그 너브가 있는 커널까지 디펙트가 있었기 때문에 뼈를 많이 이렇게 다지는 것은 자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디펙트 위에다 그냥 고리식재를 얹어 넣는다는 기분으로 그냥 이렇게 지금, 그래서 자가골과 함께 더그라프트 고리식재가 올라간 게 조금 희미하게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죠. 자, 2주 후에 아물었을 때 모습인데 특별한 이상 없이 다행스럽게도 잘 아물어서 실밥을 제거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또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자, 우측 사진이 이제 3개월하고 9일이 지났을 때의 모습인데요. 처음에 함몰됐던 리치 폭이 지금 보시면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회복이 된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지금 일단 콘빔 CT를 한번 수술 직후에 찍은 거를 잠깐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것은 지금 36번 자리에 지금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자가골과 함께 더그라프트 고리식재를 쌓아 올린 것이 보이는데, 내부에 이런 약간 오스테오이드 같은 그런 물질들이 있었던 것을 부골 같은 것만 제거하고 일부는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밑에 커널에서 올라오는 신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게 보이죠. 오스테오이드를 다 제거를 하려다 보면 오스테오이드 라이트 티슈를 제거하려다 보면 이 너브를 또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부골만 약간 제거를 했고요. 그 위에 부골이라는 게 이제 이전에 사용했던 합성골 같은 혹은 이전골 같은 고리식재 입자들이었는데, 그런 걸 제거를 하고 그 위에 그냥 PRF와 자가골, 더그라프트를 이렇게 스티키본 테크닉으로 뭉쳐서 얹어 놓은 상태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얹어 놓은 게 보이죠? 자, 요것은 이제 7개월이 지났을 때 콘빔 CT 모습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내부의 골 밀도가 많이 증가하면서 레디오 패시티가 증가한 게 보이고 있고요. 처음에 쌓아 올렸던 고리식재보다는 약간 이제 슈링키지가 오면서 약간 내려앉은 듯한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상태, 즉 수술 직후의 콘빔 CT를 한번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커팅한 단면별로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자가골 이식한 채취한 부위고요. 임플란트 하나를 식립하고 지금 보면 고리식재를 쌓아 올린 모습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7개월 지났을 때의 단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에 골 채취한 부위도 잘 아물었고, 앞에 고리식한 부위, 그리고 임플란트 심은 부위가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7개월 됐을 때 전후를 비교를 해보자면 확실히 이 내부에 오스테오이드 라이트 티슈는 이제 고라가 잘 된 게 보이죠. 즉 레디오 패시티가 많이 증가한 모습이 되겠고요. 위쪽에 고리식해서 쌓아놨던 입자들은 약간 슈링키지가 오면서 이렇게 내려앉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7개월 하고 한 절반 정도 됐을 때, 7.5개월 됐을 때인데요. 위에는 인트루전을 해서 이제 교정적 압파를 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앞에는 이제 디스터 버컬 루트는 선택적으로 제거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 여기 임플란트를 하나를 더 심어야 되죠. 그래서 심기 전 상태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부위는 그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이제 봉합했던 실밥을 제거를 할 때 버리칼 매트리스 슈처를 제거를 하다가 이제 제거를 다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쳐 보이는 모습이 되고, 뒤에도 또 하나 그렇게 보이죠. 버리칼 매트리스 슈처는 노트가 이렇게 안에 잇몸 속으로 파묻히게 되면 제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2차 수술할 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요 앞쪽에는 보면 고리식한 부위가, 볼륨감이 이제 많이 살아난 부위가 보이는데, 뒤쪽에는 머슬이 이제 포함된 가동성, 무버블한 이런 뮤코자들이 리치 크레스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것을 또한 에이피칼로 내리면서 각화치은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버시네이터 머슬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리치 크레스트까지 와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를 이제 제가 좀 도식화해서 조금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요. 정상 구조는 이렇게 베스튜블이 있죠. 그리고 이 베스튜블에 포닉스라고 부르는 제일 깊은 부위가 있고, 지금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위가 버스네이터 머슬입니다. 즉 협점막 안쪽에 저 버스네이터 머슬이 있고, 또 치아 설면 쪽에는 혀가 있어서 이 tongue과 버스네이터 머슬이 치아 주변에서 이렇게 스퀴징해서 짜주는 역할에서 밀착시켜줘야 저작을 할 때 음식물 이렇게 분쇄된 것이 목구멍으로 넘기는데 문제가 없죠. 이런 것을 이제 버스네이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발치를 하고 없는 뼈가 흡수된 부위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고 고리식을 한 모습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처음에 고리식을 할 때 버컬 플랩을 페루스타 릴리징을 주고 코로날로 패시브하게 이렇게 당기다 보면 이런 식으로 버스네이터 머슬 부착부가 임플란트 리치 크레스트 상부에 저렇게 가동성 점막과 함께 올라와 붙어 있는 거죠. 저렇게 크레스탈 쪽에 있는 것을 에이피칼로 내려주고 이 베스튜브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수술을 지금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2차 수술 뒤에 이제 먼저 심은 건 2차 수술이 되겠고요. 앞에 고리식만 한 부위는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수술이 되겠는데, 그 수술과 동시에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버스네이터 머슬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골막만 남긴다는 느낌으로 파샬 티크니스 플랩으로 이렇게 플랩을 엘리베이션을 합니다. 즉 이것도 단면을 이제 모식도로 보자면 요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위에 이제 15번 블레이드, 즉 각화치은을 약간 포함해서 에이피칼로 이렇게 인시전을 그어서 이제 내리는 거죠. 인시전을 파샬로 그어서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서 지금 보시면 이 노란색이 골막인데요. 골막만 남기고 이렇게 원래 있었던 베스티블라 포닉스를 제한하기 위해서 저렇게 에이피칼로 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고리식한 부위의 페리오스튬이 노출된 부위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서 페리오스튬을 노출시키는데, 전방부터 후방까지 가능하면 조금 더 연장을 시켜서 이렇게 해줘야 조금 자연스러운 이전에 앞쪽에 있는 각화치근과 이렇게 블렌딩이 잘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에이피칼 쪽에는 페리오스튬을 페네스트레이션을 주기 위한 인시전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시전을 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고 페네스트레이션 줬던 골막을 살짝 이렇게 이버팅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봉합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뼈가 노출되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에이피칼로 내린 파샬 티크니스 플랩을 보시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 무버블한 뮤코자가 과하게 존재하는 이런 불규칙한 부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그냥 익시전, 즉 잘라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잘라내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내서 그거는 이제 디스카드 버리게 되겠고요. 에이피칼 쪽에 쭉 따라서 페네스트레이션,
인시전을 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머슬이 페리스토움을 타고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스카밴드를 형성하는 목적과 함께 봉합할 때 용이성을 위해서 이렇게 페네스트레이션 인시전을 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 다음에 지금 에이피칼 쪽에서 매트리스 슈처로 이 버컬의 무버블한 뮤코자를 에이피칼 쪽에 고정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슈처를 지금 에이피칼 쪽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제일 깊은 부위가 바로 베스티뷸라 포닉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골막이 노출된 부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골막이 노출된 부위가 잘 확인이 되고 있고 에이피칼 쪽에는 흡수성 봉합사로 봉합을 해 놓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봉합하는 과정을 한번 제가 렌더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무버블한 뮤코자를 이렇게 뜨고 다시 골막을 이렇게 물고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쯤에 가서 반대로 해서 또 똑같이 골막을 뜨면서 뮤코자를 물고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바로 매트리스 슈처로 호라이즌탈 매트리스 슈처로 노트를 만들게 되면 이 무버블한 뮤코자가 하방에 에이피칼 쪽 골막에 고정이 되겠죠. 이런 것을 앞뒤로 연속해서 몇 개 정도 해주게 되면 무버블한 뮤코자가 에이피칼 쪽에 고정된 상태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난 후에 이제 뒤에 먼저 심었던 임플란트는 15번 블레이드로 짧게 인시전을 가해서 커버 스크류를 찾아서 커버 스크류를 제거해주고 힐링 어벗을 껴주게 된 모습이 되겠고요. 힐링 어벗을 낀 상태에서 이제 앞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임플란트 사이트 프레퍼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드릴링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트레파인 벌을 보통 일반적인 임플란트 드릴 대신에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이트 프레퍼레이션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본코 바이옵시를 보내면 좋겠죠. 자, 이때 패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는 요 스크류를 힐링 어벗에 그냥 꼽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패스를 잡아서 드릴링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프레퍼레이션을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요 앞에 쪽에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스레드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위에 이제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해서 이 부위를 좀 보완하고자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도 임플란트를 심은 것 후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개측으로 가서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하베스팅 하기 위한 인시전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각화 지연을 확보하기 위한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하베스팅을 했고요. 길이는 약 2.5cm 정도 되게 길게 체득을 해서 이제 리스피언 베드에 고정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고정하는 과정을 한번 다시 렌더링으로 좀 보게 되면요. 입천장에서 띈 것을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앞쪽에 먼저 인터럽티드 슈처로 전방 쪽에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당겨서 슈링키지가 된 것을 쭉 익스텐전 시켜서 디스탈 쪽에 인터럽티드 슈처를 하나 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앞쪽에 또 하나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지금 위에 쪽만 고정이 돼 있고 나머지 에이피칼 쪽은 이렇게 슈처를 하는 게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위를 전체적으로 눌러주는 봉합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보여드릴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에이피칼 쪽에서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서 머슬을 잡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저 힐링 어버 뒤를 돌아서 니드를 감고 나온 다음에 노트를 만들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종의 호라이젠탈 매트리스 슈처 혹은 치아라고 생각하면 슬링 슈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지나가는 이 두 실이 저 프리진저의 그래프트를 이렇게 리스피언 베드 쪽으로 밀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앞뒤로 2개 정도 힐링 어버 주변으로 해주면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날 드레싱 할 때 모습이 되겠고요. 자, 수술 직후에 파노라믹 엑스레이인데 임플란트는 좀 짧은 거를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어, 이제 리제너레이션 된 하드 티슈에다가 심어 놓은 상태라 하드 티슈가 제대로 뼈가 아니라면, 뼈가 되지 못했더라면 사실은 임플란트가 오센티레이션을 얻기 힘든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보철물을 인상을 떠서 완성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 달 정도 후의 모습인데요. 처음에 각화지운도 없고 뼈도 없는 상태에서 뼈도 보완이 됐고 잇몸도 보강이 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상태가 이런 상태였는데 최종 보철물을 보시면 조화로운 임플란트 보철물의 서비칼 진지발 라인과 각화지운 확보된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리지 오그멘테이션 하고 3개월 됐을 때 보면 이렇게 근육의 부착부가 리치 크레스트에 이렇게 딸려 올라와서 크레스탈 쪽에 위치돼 있던 것을 이런 식으로 에이피칼로 내려서 베스티뷸라 포닉스가 다시 복원이 됐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에까지 뮤코진지발 정션의 연속성이 확보가 되고 각화 지운도 확보가 된 모습이 보이고 있죠. 다시 전으로 가면 이런 모습인데 이제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해주고 나서 잘 아물고 나니까 각화 지운이 임플란트 주변에 단단하게 잘 확보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측 사진은 이제 리지 오그멘테이션 하고 1년 됐을 때 모습이 되겠고요. 위에는 지금 여기 디스토버칼 루트 리섹션을 하고선 템포라리 브릿지 상태였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최종 보철로 교환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측에 최종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OPG 모습을 보게 되면 술전 OPG에 이렇게 함몰된 부위가 골도 증강이 됐고 임플란트도 오스인테그레이션이 잘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교환면 쪽에서 보시게 되면 놀라운 변화죠. 협축에 이렇게 각화층이 생기면서 리치의 어떤 전체적인 베이스의 폭이 이렇게 두껍게 잘 재현이 된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쪽에 있었던 이런 근육 부착부는 따라서 에이피칼 쪽으로 많이 재위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교환 맙을 이렇게 받으면서 6개월 됐을 때 모습인데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앞에 이 타치과에서 심었던 임플란트 스레드 노출된 부위도 각화지운으로 덮어줘서 페리 임플란트 바이올로직 실링을 좀 더 견고하게끔 이렇게 해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 후의 모습이 되겠는데 우측 그리고 환자분의 좌측 모두 수직 증강술과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를 통해서 회복을 해드렸던 경우가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팔로우업을 한 게 2020년 8월입니다. 이제 3년 6개월 됐을 때 모습인데 안정적으로 고리식한 것이 잘 이렇게 신생골화돼서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0번대 요거는 3년 6개월 됐을 때 모습인데 역시 프리진지발 그래프 한 것들이 잘 유지가 돼 있는 모습이 되겠죠. 반대편도 4년 된 모습인데 뒤쪽에 약간 각화치는 존이 줄어들긴 했으나 역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케이스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악의 양쪽 구치 부위에 수직적인 고릅스가 심하게 왔던 케이스에서 일단 하드 티슈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보자면 수직 증강을 해서 뼈가 잘 되게끔 유도하려면 무엇보다도 플랩 매니지먼트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플랩이 벌어지게 되면 고라가 되질 않기 때문에 버컬 플랩 그리고 링구알 플랩 모두 코로날로 잘 늘어나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줘서 다행스럽게도 고라가 잘 되었고요. 특히 이제 연조직 관점에서 보자면 각화층이 없고 베스티뷸블이 쉘로하게 돼 있으면서 머슬이 리치 크레스트 쪽에 있던 것들을 에이피칼로 내리고 베스티뷸라 뎁스를 확보하고 다시 임플란트 주위에 이제 무법을 한 뮤코자가 아닌 이제 어태치드 케라티나이즈드 뮤코자로 되게끔 그렇게 해주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데는 이제 수술하는데 여러 번 수술도 필요했지만 기간도 충분히 이제 필요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뼈도 이제 리제너레이션 돼서 리모델링이 되고 힐링이 돼서 블러드 서플라이를 잘
이렇게 갖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줘야 그래야 이제 프리즌즈 바이 그래프트한 조직도 잘 저렇게 생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드 티슈, 소프트 티슈 매니지먼트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특수한 이런 화학 구치부의 결손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 증례를 통해서 비슷한 치료를 환자를 치료할 때 도움을 많이 얻게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이제 세션을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Be insightful. Pergo Biologics.